2021 스페인 그랑프리 이후 레이스 도중 꽤 오랜 시간 맥스 베르스타펜의 레드불의 뒤를 쫓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루이스 해밀턴은 레드불의 리어 윙이 FIA 레귤레이션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이 휘어지면서 코너와 직선 구간에서 적절한 다운 포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레드불은 이 리어 윙의 도움을 받아 대략 0.3초 정도의 랩타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호너는 난 해밀턴의 발언에 놀라긴 했지만 이건 토토 wol프가 나한테 이전에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난 해밀턴의 발언이 100% 자신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해밀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리어윙에 관해서는 우리의 차는 이미 매우 까다로운 검사와 테스팅을 통과했고 FIA는 우리 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FIA의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조항 3.8에 의하면 차체는 스프링으로 지탱되는 차의 하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스프링으로 지탱되는 하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차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100%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차의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더욱더 가볍고 얇은 하지만 내구성은 강한 재질로 차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F1 차들이 부딪히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차체를 포함한 F1의 모든 파츠들은 어느 정도 휘어지는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팀들이 지난 몇 년간 차체의 휘어짐과 변하는 모양을 악용해 에어로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었고 대표적으로 2014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은 규정보다 더 많이 휘어지는 프런트 윙을 장착했다는 혐의로 퀄리파잉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결국 FIA의 1인승 자동차 기술 고문인 니콜라스 톰바지스가 공식적으로 조항 3.8에 관한 주석을 달게 됩니다. FIA 조항 3.8에 명시된 허용되지 않는 차체의 움직임은 차의 전체적인 에어로 밸런스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FIA는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 그랑프리에서부터 새로운 리어윙 테스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팀들의 리어윙의 휘어짐과 압력을 견디는 강도의 시험이 진행될 것이고 차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리어윙의 모양이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모니터하는 것과 리어윙의 12개의 마커를 표시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해외 유튜버가 올린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의 리어윙이 보여준 움직임을 분석한 영상의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레드불의 리어윙이 직선 부분에서 속도가 올라갔을 때와 그리고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감속했을 때 리어윙 윗부분의 높이가 다른 것을 미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미세한 윙의 움직임이 해밀턴이 말한 것처럼 0.3초라는 어마어마한 랩타임의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F1과 관련된 영상이나 레이스를 관전하시면 다운포스와 드래그라는 두 개의 단어를 자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F1 차의 디자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의 벽을 최대한 높은 속도로 빠르게 뚫고 지나가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와 부딪히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F1 차의 디자인은 이 공기의 흐름을 단순히 뚫고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 차가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공기의 흐름이 F1의 리어윙과 부딪힐 때 공기의 흐름은 윙의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으로 나뉘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리어윙의 아래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이 더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위로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고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 리어윙 아래는 위쪽보다 낮은 공기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으로부터 더 낮은 곳으로 양력을 가하게 되고 F1 차의 리어윙에선 그 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를 누르는 힘을 가하기 때문에 다운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윙의 위를 통과한 공기의 흐름은 리어윙과 만나기 전보다 더 높게 위로 튕겨져 나오게 되고 뉴턴 운동 제3법칙에 따라 위로 튕겨진 공기의 힘에 대한 반작용의 효과로 리어윙은 밑으로 눌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다운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다운포스는 F1 차를 더욱더 노면에 밀착시키면서 코너를 돌 때 더 안정적으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운포스가 너무 높다면 위로부터 아래로 차의 전체를 누르는 힘이 늘어날 것이고 너무 강한 힘으로 노면에 밀착된 차는 마찰력으로 인해 직선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속도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DRS, Drag Reduction System, 드래그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은 리어윙의 플랩을 열어버리면서 일시적으로 차의 가장 큰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리어윙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차의 직선 구간에서의 속도를 10에서 12km 올려줍니다.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운포스가 올라가면 드래그도 올라가고 다운포스가 내려가면 드래그도 내려갑니다. 다운포스를 올리면서 드래그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F1의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차의 디자인에 타협을 해야 합니다. 레드불의 휘어지는 리어윙은 가속이 필요한 직선 구간에선 리어윙이 휘어지면서 각도가 뒤로 젖혀집니다.
조금 더 평평해진 리어윙은 다운포스를 감소시키고 드래그를 감소시키면서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코너로 진입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이게 되면 눕혀졌던 리어윙이 다시 각도를 세우게 되고 차에게 가해지는 다운포스를 높여주면서 코너를 돌 때 더 많은 그립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레드불의 휘어지는 리어윙 그리고 다운포스와 드래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FIA가 레드불의 리어윙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